박사님 나오시죠. 여기 아까 맨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깃발이 이렇게 그림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랑 다릅니다. 보통 나라들은 그 목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목적이 확실히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생길 때 우리가 지금 현대판 이스라엘이야 그러고 만든 나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올림픽 선수들이 이제 독일에서 1972년 일입니다. 올림픽 선수단이 테러리스트들한테 죽었습니다. 몇십 명이. 그래가지고 테러리스트를 잡았는데 독일 경찰이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놓는데 그 독일 경찰이 테러리스트들을 세게 벌을 주자고 다 풀어줬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지무지하게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앙정보부가 모사드라는 중앙정보부가 있는데 그 스파이죠. 그 10명을 테러리스트 10명을 몇십 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가서 죽였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10몇 년 걸렸습니다. 오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이렇게 뭘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그걸 봤더니 1월 1일 날, 금년 1월 1일 날 미국이 테러리스트 하나를 죽였는데 그 테러리스트가 언제 테러를 한 사람이냐? 2000년 10월 12일 날 미국 군함이 기름 넣으려고 군함도 기름을 넣죠. 예멘에 가서 정박하고서 기름을 넣고 있었는데 테러리스트가 배 타고 와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 17명이 죽고 4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금년 1월 1일 날 드디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똑같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천안함 사건 때문에 46명의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그런 거 다 잊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다르죠? 그런 거 잊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최근에 교회 같은 데서 강의를 드문드문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되게 낙관적으로 얘기한다고.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구나 그러는데 제 얘기 들어보면 안 그렇다고. 야, 내가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나? 저는 학자로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목사는 안 돼요. 자격이 안 되고 비록 십자가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은 저는 그냥 세속적으로 제가 공부한 걸 얘기하는데 저는 강의할 때마다 기도하고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진실에 가장 가깝도록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느님 말은 될 수 없겠지만은 예수님 말은 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진실에 가깝게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그 노래 이 교회는 확실히 그 이름이 새 노래 교회인데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찬양이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도 참 그 은혜를 받는데 내가 믿고 늘 의지하는 나의 사정을 잘 아는 주님이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러면 비관론자가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강연을 하는데 우리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줄 거를 믿고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비관하면 어떻게 해요? 낙관적이래야지. 나는 낙관적인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정치학을 제가 얘기하는데 학문적으로도 제가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얘기합니다. 공부 다 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하나 여러분한테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독일하고 영국이 옛날에 전쟁했죠. 미국도 전쟁하고 소련도 전쟁하고 다 전쟁을 막 하는데 양쪽으로 갈라져서 전쟁하는데 이쪽에도 군대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쪽에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군 목사님은 우리 독일군들이 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게 해달라고 열렬하게. 그리고 영국군 목사님은 우리 영국군이 이기라고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너무나도 열렬해서 하늘에 다 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말을 들어줄까요? 영국도 우리가 꼭 이기게 해달라고, 영국도 우리가 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전쟁하러 가고, 독일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전쟁하러 가고, 독일군은 말이죠. 여기다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 군인들 전부 다 빠클이라고 그러죠. 혁대. 이 속에 딱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독일도 죽어라,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영국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는데 둘이 싸우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 잘 모르시죠? 답이 안 나오죠?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영국도 열심히 하고 독일도 열심히 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그러면 싸우지 말라 둘이,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한 놈이 이기는 겁니다. 제가 그 답을 링컨 대통령한테 알았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참 엄청나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전부 다 대부분 열렬합니다. 아마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덜 믿은 사람이 오바마일 겁니다. 오바마는 좀 모르겠어요. 미국 역사상 본인은 아닌데 그 장관들이 가장 기독교적인 대통령은 누구신지 아나요? 미국 역사상 가장 기독교적인 캐비넷, 내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시작할 때 기도하세요 그러고 국무장관 기도하세요, 보건장관 기도하세요 그러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안 되는 사람이 트럼프를 되게 우습게 보는데 트럼프 전혀 우습지 않은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선거할 때는 막 이거 웃기는 놈이라고 막 그냥 자기 후보들을 전부 뭐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흑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흑인 의사를, 그 사람은 대통령에 나왔지만 이제 트럼프한테 밀려서 대통령에 출마를 못했죠. 그 사람을 이름이 벤 카슨입니다. 벤 카슨을 의사니까 보건장관을 시켰습니다. 대통령 돼가지고 장관들 모여서 첫 번째 이제 회의를 하는 날 벤 카슨 보건장관 기도하세요 라고 한 사람입니다. 벤 카슨이 사람도 아니라고 막 그 선거할 때는 그러던 트럼프가 기도하세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하는데 1년 동안을 싸웠는데 그 남북전쟁은 한 3, 4년 갔죠. 1년 동안 북군이 계속 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지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엔티에탐이라는 곳에서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날입니다. 남북군 합쳐서 3,000명이 죽은 날입니다. 근데 그날 처음으로 북군이 이겼어요. 북군 장군이 막 와가지고 링컨 대통령한테 카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이겼으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 하지 말게 장군. 나는 말이야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싸우는 싸움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이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영국군이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누가 내 편인가를 보고서 그 편을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히틀러 같은 그런 싸움은 아무리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도 먹히지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 잔인하고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이고, 이거는 올바른 싸움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서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은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요? 김정은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상한 세력들이 하나님 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진다고 그러고
다 끝났다고 그러고 좌절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신년사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작년에 김새어요. 서울을 오고 싶었거든. 와가지고 환영도 받고 뭐 한번 폰 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못 와서 솔직히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 나쁠 때 못된 놈은 야 이 엿먹어라 하고서 남을 또 못 살게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그게 금년 1월 1일 신년사를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에서 내가 비록 서울은 못 갔지만 너네들 새해 아침부터 기분이 더러울 거야 하고서 이제 방송으로 내보냈죠. 뭐 그것보다 기분 나쁜 하나 다 껐지만은 하여간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서울 못한 분풀이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김정은이가 핵보유국이 자기는 핵폭탄은 안 내려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다 들어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한 해였다.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어쩌고, 사회주의 국가 전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기는 다른 거 안 해. 나는 공산주의 할 거야. 공산주의 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야 너네들 미국하고 훈련하지 마. 그 한마디 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 발전을, 자기는 변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사회주의를 하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저 얘기를 했을까? 이번 연설문은 전부 나는 공산주의를 끝까지 할 거야.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야. 안 변해.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이렇게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 4페이지 볼까요? 제가 이 그림을 맨 처음에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기분 나쁠 것 같아가지고 한참 이따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뚱뚱해요? 지 혼자 먹어서 그렇습니다. 사회주의는 노나 먹는 거라며. 사회주의는 노나 먹는 거를 특기로 하죠. 자본주의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걸 내가 먹는 겁니다. 그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돈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 나는 큰 차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는 다 똑같아야 된대. 근데 왜 너만 뚱뚱하니? 제가 그 이화여대 학생들 쭉 가리키면서 학생들한테 북한 사람 중에서 저 사람보다 더 뚱뚱한 사진을 구해오면은 내가 상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상이라는 게 뭐 큰 거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지은 책 중에서 한 권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죠. 이름 써가지고. 한 권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뚱뚱한 북한 사람 사진을 구해온 사람이 없어서, 구해온 학생이 없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저건 또 뭡니까? 저기 책들 잔뜩 꽂아놓은 거. 저 꼭대기 있는 건 어떻게 꺼내봐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가? 이런 거짓, 이런 거짓으로 금년 연초부터 우리를 기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시죠? 키가 몇 킬로인지도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거는 국가 기밀입니다. 그렇죠? 국가 기밀이에요. 중국 기자가 말이죠. 우리 수상이, 우리 저 주석이 당뇨병 걸린 것 같아라고 신문에 썼다가 잘렸습니다. 국가 기밀이에요. 아파도 안 아프다고 그러는 것이고 뭐 다 그러는 겁니다. 키도 다 비밀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인공위성 사진 분석하고 해가지고 키는 168에서 170 사이라고 판정을 했고,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168이면은 작은 키죠. 1번입니다. 1번. 168 정도면은. 몸무게는 130kg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키가 169에 몸무게 130kg이면은 그 체격 유지하면 40살에 죽습니다. 저거. 지금 35살인데 빨리 몸무게 살 빼야지 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살이 쪘는지를 미국이 또 밝혀냈습니다. 왜 저렇게 살이 쪘는지 무슨 수수께끼가요? 왜 쟤는 이렇게 살이 쪘을까? 암살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폭식을 합니다.
뭐가 무서운 사람은 그냥 먹는데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렇게 뚱뚱해진 이유는 아버지 죽었을 때는 90kg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6년 만에 130이 된 거는 암살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폭식한다라고 미국 정보부가 분석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 거 다 읽어보면 다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읽었으니까 알지. 근데 하여간 자기 혼자만 잘 먹으면서 이제 핵폭탄 안 내려놓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겠다. 공산주의 하면 자기만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전부 다 이 기차가 저건 또 뭐예요? 대한민국 지금 제가 말이죠, 젊었을 때 사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그냥 뭐 좀 쉬운 얘기 그냥 세상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사관학교 교관 육군 중위 대위를 했는데 우리 학교가 그 경상북도 영천에 있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죠. 군대 그 사관학교는 힘듭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총도 쏴야 되고 뛰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서울을 갑니다. 그래도 부모님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려고 이제 서울을 오는데, 그러면 이제 장교들이 그 구대장이라고 그래요. 그 걔네들을 생도들을 뭐 이렇게 표를 구해다 줍니다. 대구역에서 기차 타고 가는 표를 구해다 줘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이제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동대구역에서 딱 타면은 딱 사관학교 옷 멋있잖아요. 딱 앉아 있으면은 할머니가 딱 와요. 그럼 걔네들이 일어서 줍니다. 그럼 또 기차 타고 참 이제 거기서 와서 구미까지 오면은 할머니가 내려요. 고마워. 그러고 내려서 이제 앉으면은 할아버지가 또 와. 이제 대전까지 또 솟아오면은 할아버지가 고마워. 그러고 내려서 이제 앉으면 대전역에서 한 1분 앉아 있으면 또 할머니가 또 와요. 그 옆에. 수원에서 고마워. 걔는 수원에서 서울까지 앉아서 옵니다. 표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표를 샀는데, 내가 그런 장면을 한번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수업하면서 제군들 다음 주에 서울 갈 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옆에 오면 양보하지 마. 양보하지 마. 자네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표를 샀기 때문에 앉아서 갈 권리가 있어. 양보하지 마. 제가 그때 인기가 좋은 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웬만하면 내 말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 한 사람이 그저 생도 하나가, 사관 생도는 생도라고 그래요. 딱 교관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해. 교관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오면 자리를 양보해야지. 교관님이 늙어서 할아버지 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딱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질문 잘했다 정말로. 나는 말이야, 내가 할아버지 될 때까지, 내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우리나라 모든 기차에 모든 사람이 다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할 거야. 내가 할아버지 됐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젊은 옆에 가서 자리 뺏을 그런 나라가 되면 난 기차 안 타고 안 탈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앉아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누구나 다 앉아 다녀요. 할아버지가 일부러 젊은 사람 벽에서 자리 뺏으려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나라 만들었습니다. 나도 그 과정에 요만큼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고 그랬으니까. 그게 진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진보 아닙니까? 늙었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늙었을 때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앉아서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비어서 다닙니다. 대구까지 비어서 가요. 이제 기차가 좌석이 많아져서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여기 이러고 다녀요. 아직도. 이건 뭡니까 또 이게 시장이에요.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꿈은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 내가 이런 거 하는 것만 제발 건드리지 마라.
네가 뭐 해도 좋으니까 내가 이거 하는 것만 건드리지 마. 근데 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다 저금하지 않고 아궁이에다 집어넣습니다. 벌어가지고. 왜? 은행에 있으면 얼마라는 것 다 나라가 알아서 뺐으니까. 가끔 가다 한 번씩 화폐 개혁합니다. 다 뺏으려고. 내일부터 지금 돈은 못 써. 그러니까 있는 거 그러면 할 수 없이 들고 나가야 되죠. 예를 들어 100만 원 들고 나갔는데 화폐 개혁에서 그게 10원으로 1,000원으로 바뀝니다. 뭐 10,000원으로 바뀌어. 100대 1로 줄어서. 근데 10,000원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1,000원만 바꿔주고 나머지 나라에서 뺏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다 엉엉 울고 난리 부리고 그럽니다. 이런 나라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 이게 사람 같지 않죠? 다 노예들이죠. 왜? 번 돈을 나라에다 다 갖다 내니까 밥 먹을 것도 나라로부터 받아 먹으니까 밥을 나라가 주는데 어떻게 노예가 안 됩니까? 밥 먹을 그것까지도 나라가 해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노예가 안 돼요? 한 끼라도 얻어 먹으려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인간이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아프리카 애들이지 이게 대한민국 우리 한족이 저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한족이 인간을 망가뜨려 놨습니다. 미군 장교하고 미군 병사하고 한국군 병사하고 북한군 병사가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얘네들 나이 똑같아요. 이건 뭡니까? 근데 이런 정권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요? 먹을 거가 없어서 이렇게 작아진 겁니다. 원래 북한 사람들이 더 컸어요. 남작지는. 한국은 미국하고 같아졌죠. 키가. 이런 키를. 근데 이런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이번에 그냥 30분 내내 그 얘기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그거는 트럼프가 지난 9월 달에 한 말을 되받아친 겁니다. 트럼프가 했던 말을 야 웃기지 마. 난 네가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유엔에서 연설하기 전에 잠깐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가서 이제 연설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사람이 한 말이 미국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라거나 일하라거나 예배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서서 여기가 지금 전 세계 각국 대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기도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간섭을 하지 않겠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마라. 그렇게 사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세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애국자가 되세요. 나는 미국의 애국자가 될 거요. 라고 얘기해 놓고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거 관심하지 않을 거요. 해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사회주의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때는 마음대로 어떻게 살든지 내 관계 안 하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석유 부국을 파산시켰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정말 정치가가 조금만 잘해도 먹고 사는 거가 지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몸무게가 다 10kg씩 줄었습니다. 공산주의 한 다음에 쓰레기통 뒤져 먹고 있습니다. 그 석유가 넘쳐 흐르는 나라가 국민들을 가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주의의 권력 갈증은 팽창, 침입 및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원래 그 사회주의 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침략적입니다. 국민들 못 살게 하고. 왜? 국민들이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덤벼들 것 같으니까 찍어 누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전부 독재자예요. 그리고 독재자들이 전쟁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국민을 배불리 만들 생각보다는 총칼을 왜? 그거로 국민을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북한도 살려고 그러면 쌀을 만들어야지 살 생각이 없으니까 핵폭탄을 만든 겁니다. 자기만 살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사회주의 권력 갈증은 팽창, 침입 및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지난 이 세계의 사회주의 딱 4나라 남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중국, 북한, 큐바. 근데 베네수엘라, 큐바는 미국 밑에 있는데
그거는 미국이 보기에 그냥 훅 불면 날아갈 나라예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북한하고 중국은 딱 붙어갖고 얘네들이 둘이 서로 이거 손봐야 되겠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세계의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가 모든 이에게 가져오는 불행에 저항해야 합니다. 이 말을 9월 25일 날 했는데 사회주의 하는 놈들 쌀을 만들지 왜 핵폭탄을 만들어? 그거 내놔. 그리고 사회주의 하지 말고 나라 바꿔. 그 얘기를 한 거를 김정은이가 나는 못 바꾸겠어. 나는 핵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거야.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북한은 말로 핵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 다시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1월 1일 날 김정은이가 북한은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나라한테 주지 않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얘기했다. 나도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그런데 김정은이는 위대한 경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 같아. 저거를 직역을 하면 안 됩니다. 저거를 직역하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말이야 북한의 잠재력을 아는 것 같아. 이건 돌려치는 말입니다. 저놈이 미친놈이야 그런 소리예요. 북한이 잠재력을 알면 핵을 내려놔야지. 북한은 잠재력은 있죠. 북한 국민들 얼마나 부지런해요. 정말 나가서 떡 해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안 주는데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부지런하고 지도자가 잘못 만났고 제도가 나빠서 저렇게 거지가 됐지만은 남한보다 북한 사람들이 하나도 더 잘못 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망가졌죠. 전원만 없애고 체제만 바꾸면 북한도 남한만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사회주의를 계속하겠다는 얘기 듣고 저 친구가 북한의 잠재력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바로 2달 전에 사회주의는 모든 것을 망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놈한테 이렇게 썼다는 거가 이거가 진짜예요. 뒤통수 때리는 말이지. 이런 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트럼프 돈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돌려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제 붙어 있는 저 레이건 대통령인데 레이건 대통령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왜? 뽑히지 않았으니까. 뽑히지. 이런 사람들 그냥 지긋대는 거죠. 공산국가에서 선거합니까? 미국은 선거로 당선되지 않은 그 누구도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반미인데 노무현 씨도 반미고 지금 대통령도 반미인데 그거를 우습게 보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이 그래도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일 나온 사람 중에서 퍼센트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뭐 말로는 이렇게 덩어리 고버초프 씨 우리 근데 날라갔잖아. 결과를 보세요. 미국이 등어리 두드려주는 사람이 이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버초프 지금은 뭐 있는 둥 마는 둥이죠. 그 다음 페이지. 요거 1월 4일 날 나온 건데 이 사람이 루마니아 사람입니다. 루마니아가 북한하고 비슷한 공산주의 국가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정말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갔고 그리고 또 독일에 가서도 공부하고 한국 가서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북한 인권위원회의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화해를 하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정말 북한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운, 북한이 이거 들어주면 화해할게. 근데 그 조건이 모든 기독교인과 정치범을 석방할 것. 북한에 정치범이 12만 명이 있는데 12만 명 중에서 기독교가 3분의 1, 즉 4만 명, 3, 4만 명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북한에 숨어있는 기독교 신자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성경책 들고 가다 걸리면 사형입니다. 성경책 들고 가다 걸리면 사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책이 성경책인데 그걸 들고 가다 걸리면 사형받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랑 잘 지내자는 그 지도자가 괜찮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뭡니까? 김정은이가 이쁘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줌마가 그놈 귀엽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정신이 없어요. 기독교 체제가 독재 체제의 정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북한은 기독교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중에서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한의 기독교들이에요. 남한의 기독교. 그래서 김정은이가 통일하면 남한의 기독교가 제일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왜? 기독교는 독재의 정반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알게 되고 내 말을 따르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누리려고. 근데 그거에 정반대되는 거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독재 체제에 의한 탄압, 통제와 감시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씨 일가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는 정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은 죽이는 겁니다. 사형시키는 거예요.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가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에는 법칙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역사에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역사에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 이 위험할 때마다 여기 하나님이 여기서 도와줬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이 죽지 않고 산 겁니다.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안 죽고 아직까지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길 것 같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되게 낙관적이야. 낙관적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낙관이에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데 뭘 걱정이야. 제가 맨 처음에 그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올 때 우리 목사님이 가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니까 박사 받고 간증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뭘 나보고 간증하래나. 내가 지금 6년 동안 접시를 몇십만 개 닦고 가는데 공부도 했지만 돈 없어가지고 매일 접시 닦았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직업이 13개나 됐습니다. 왜? 가난한 유학생 만나가지고 또 뭐 등록금 대고 밥 몇 배를 먹이느라고 죽어라 곳에서 겨우 박사 받아가는데 무슨 간증을 하고 가래요, 우리 목사님이. 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몇 년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사실 교회 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요일날 김치 좀 얻어 먹으려고 갔는데 교회 가면 김치가 있으니까 근데 간증을 하고 가려니 내가 고민을 하다가 그 미국에는 기독교 소점이 많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시 압니까? Footprint in the sand. Footprint in the sand. 풋프린트가 발자국이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거 딱 읽고서 내가 그냥 완전히 머리를 얻어맞았습니다. 와, 그거는 캐나다의 어떤 캐나다의 그러니까 성경학교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입니다. 애들 데리고 숲속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뭐 기도회하고 그런 선생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네. 내가 이제 다 늙어서 죽어서 이제 죽어갈 때 이제 자기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보이는 겁니다. 자기 젊었을 때 뭐 할 때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바닷가에 발자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바닷가에 발자국이 두 쌍이 있을 때는 지가 인생에서 아주 행복할 때야. 그런데 자기가 인생길을 걸을 때 아주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화가 난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인생을 다 돌이켜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 혼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어디가 있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말이, 그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얘야, 네가 그렇게 어려울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 그때 내가 너를 얻고 가고 있었던 중이야. 너는 네가 혼자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 있는 거야. 내가 그 시를 읽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간증을 박사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간증을, 그 시를 읽어줬습니다. 이게 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다 잘해가지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이죠.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기독교인을 다 풀어줘. 그러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하고 뭐도 다 주고, 기독교인 다 풀어주면 핵은 당연히 다 없애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막 개판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뭐 그냥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이게 뭐 그냥 무슬림이 가서 막 국회의원 돼가지고 트럼프 탄핵하겠다고 개소리하고 말이지. 근데 그 면면이 흐르는 흐름. 제가 이번에 뭐 항상 겨울마다 우리 애들이 있어가지고 미국을 갑니다. 그 뭐 1년에 애들도 한 번씩 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12월 31일 밤을 이제 같이 있는데, 제가 가면은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매일 그냥 서점에만 갑니다. 서점 가면 커피숍도 있고 그래가지고 책 보다가 커피도 한 잔 마시다 그러는데, 내가 우리 딸내미 집에서 가까운 서점을 갔는데 기독교 책이 있는 칸을 보니까 유난히 기독교 책이 많은 거예요. 이게 나라가 개판되고 그냥 뭐 동성연애 뭐 이런 개판되는 나라에 성경책이, 기독교 책이 무지하게도 많네. 이걸 누가 사보나? 이제 이런 거 안 보는 세월이 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냥 우연히 저 책 뒤지다 보니까 작년보다, 그러니까 2017년보다 2018년에 미국 사람이 기독교 서적을 거의 한 16, 17% 더 사 읽었더라고요. 그게 다 밑에 흐르는 거가 있습니다. 겉으로 동성애자들이 막 눈에 띄지만은 밑으로는 이런 건 아니다라고 그러는 사람도 더 불어나고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 서적의 판매량이 쫙쫙 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개판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보여도 그것이 다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런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질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항상 그래요. 전번에 무지막지한 아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간신히 이제 겨우 일어나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동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제 한 3년을 확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복음 통일을 하고 북한을, 그리고 만주까지 기독교로 그냥 통일을 하는 것을 내 목표로 살 거예요 라고 이제 수술에서 깨어난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질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남조선하고 미국하고는 못 놀겠다. 남조선에 좀 가려고 그랬더니 뭐 태극기 들고 나와서 죽이겠다는 놈도 많고 매일 기도하는 놈도 많고 골치 아파서 거기는 안 되고 사회주의 국가더라고. 그래서 오늘 시진핑 만나러 갔습니다. 기차 타고 열몇 시간 덜컹덜컹 달려간 거예요. 한심한 놈이죠. 그 비행기 타면 2시간이면 가는데 열몇 시간 동안 덜컹덜컹 가서 만났습니다. 이거 한 거예요. 1월 1일 날 사회주의 국가더라고. 그런데 그놈의 중국도 죽게 생겼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금년 크리스마스 때 웃겼어요. 각 학교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날 번쩍번쩍하고 불 켜고 트리하고 이런 게 맞는 거냐. 공산당이 이거는 서양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아. 공산주의는 누구 건데? 공산주의는 중국제인가요? 공산주의 만든 사람이 유택의 독일인입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쫓겨나가지고 독일은 자유가 또 없으니까 영국 가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영국제 아니면 독일제 아니면 유태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도 되고 하나님은 하면 안 돼? 웃기죠. 더군다나 더 웃기는 거는 중국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모든 전구 이런 거 그거 다 그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돈 왕창 벌어요. 근데 이제 팔다가 남는 거를 이제 길에다 꽂아놓고 번쩍번쩍하고 자기네들도 즐기는데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을 앞서서 세계 2등이 1등이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이 1등이 된 거는 하느님을 열심히 믿어서 1등이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는 왜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오냐고 해서 내가 그냥 그건 하느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많이 나오는 거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거 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다른 나라는 석유가 없는데 미국은 석유가 이렇게 많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발견된 석유 미국에 있는 거는 지구 다른 모든 나라 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뭐 그러면 끝이지. 너네는 재수도 좋다 내가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건 화내요.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건 니네는 못 꺼내 있어도 우리는 그 기술을 개발했지 하고서 북한이 중국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국도 2008년에 중국은 정말 개 같은 해였다라고 이제 미국 신문을 제가 이제 본 거예요. 그냥 우지끈하고 나라가 다 쪼개지고 있죠. 걸어가는데 이 사람이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는데 민주주의는 언제 되느냐? 국민이 좀 잘 살면 민주주의 됩니다. 가난할 때는 민주주의 그런 거 안 따져요. 야, 배가 고픈데 민주주의가 뭐냐? 밥을 많이 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이상이 되면은 그게 $10,000입니다. 평균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국민소득이 $10,000가 되면은 독재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10,000 되는 사람들은 야, 나 토요일 날 좀 놀고 싶어. $3,000일 때는 토요일이 어디 있어요?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갔다 오자마자 그냥 다시 또 회사 가는 거죠. 그런데 $10,000 되면은 나 토요일 날 집에서 놀고 싶어. 애들하고 놀러 갈래. 그리고 나 장충체육관에서 뽑힌 대통령 싫어. 내가 가서 직접 뽑을래. 그게 $10,000입니다. 그래서 $10,000 되는 나라 나 민주화로 가요. 우리나라가 $10,000 때 6.29 선언을 하고 민주주의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그 앞때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7 내지 8%인데 민주화한 다음에 4%로 팍 내려가는 겁니다. 3%로. 그것이 어떻게 이 사회 혼란하고 연결이 안 됐느냐. 민주주의가 돼서 행복해서 돈이 조금 덜 벌리는 거가 문제가 안 생겼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통해서 그냥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바로 $8,000 정도 됐습니다. 이제 민주화를 시켜야 돼요. 국민들이 조금 이제 나도 좀 놀자 토요일 날.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 확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국은 성장률이 내려가게 되면 나라가 쪼개져요. 너무 인종이 다양하고 종족이 50개도 넘고 또 잘 사는 놈은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 못 살아요. 중국에는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억입니다. 아직도. 중국 사람 전체 평균을 냈더니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7,00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루에 몇백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격차. 그래서 중국은 자유를 주게 되면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10,000가 되니까 자유를 달라고 그러고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더 폭군이 되고 모택동보다 더 폭군입니다. 이게 언제 터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냥 쭉 넘어갈게요.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무역전쟁 하죠. 무역전쟁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이 이기는 줄 아는데 싸움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완전히 피를 흘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하고. 미국이 훨씬 셉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국이 G2라고 그러는데 G2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외에서는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G2 그래갖고 미국, 중국 G2. G2란 단어가 국제정치에 별로 없어요. 미국 혼자 G1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이 괜찮다고 그러고 중국한테 잘 붙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가 점차 균열, 그냥 이거는 다 보세요. 그냥 중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를 내가 미국 신문에서 이제 옮겨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중국이 제조업의 국가죠. 제조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연필도 만듭니다. 이제는. 연필이 그 미국이 만들 물건입니까? 그거 미국에서 만들면 원가가 너무 비싸서 안 됐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만들었죠. 근데 지금 미국이 연필을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뭔가, 공장을 돌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전기죠. 미국은 전기값이 거의 0입니다. 왜 0이냐? 가스를 가지고 전기 발전을 하는데 가스값이 거의 0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같은 데 가면은 가스는 그냥 줘요, 공짜로. 그래서 뭐 우리 저 가스 가지고 뭐 밥해 먹고 그러죠. 이게 저 프로판 가스인가 뭔가 이런 거 사다가 그거 다 공짜입니다. 텍사스 같은 데 가면은 거의 공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에 이 전기값이 거의 공짜라서 원가 계산할 때 에너지 값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연필을 만들어도 중국제나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값이. 그러니까 중국과 있던 공장이 다 미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뭐 중국이 계속 이제 무역이 힘들어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이거 다 똑같은 얘기고요. 트럼프는 자유무역 체제를 붕괴시킨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중국만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왜? 사회주의니까. 아까 사회주의는 인간을 참 노예로 만들고 폭력적이고 침략적이고 팽창적이고, 그래서 모든 나라는 거기에 저항해야 한다. 근데 중국하고 미국이 보니까 미국이 적자가 너무 많아요. 적자 좀 줄여 그러는데 지금 미국은 적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적자가 더 늘어나고 있느냐? 미국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제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적자는 더 늘어요. 단 중국하고의 적자는 줍니다. 그러니까 중국 너하고 안 된다는 소리지. 내가 다른 나라 독일제 벤츠, 국민들이 돈 많이 버는데 벤츠 타세요. BMW 타세요. 국민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당연히 무역 적자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돈 많이 벌어보세요. 해외 직구 많이 하게 돼 있지, 당연히.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적자가 점점 더 는다. 왜? 국민이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그런데 중국하고는 안 돼. 라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도가 잘 크고 있어요. 인도는 왜 잘 크느냐? 미국이 너 이뻐 그럽니다. 너 이뻐. 미국이 이뻐해 주는 나라는 팍팍 큽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1등으로 큰 나라입니다. 왜? 미국이 너 이뻐 그랬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큰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인도를 키워가지고 중국하고 맞짱을 뜨게 하는 겁니다. 중국이 힘 세졌다고 미국한테 덤벼요. 그런데 중국 바로 옆에 미국 편인 인도가 이딴만한 게 있으면은 중국이 어떻게 미국한테 막 그럽니까? 인도 신경 써야지. 지금 인도가 막 크고 있는데 2019년에는 인도가 영국을 앞서서 세계 5등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거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근데 지금 와서 그거 없어도 된다라고 그러고 한번 숙제 내볼게요. 오늘 미국하고 동맹이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혼자 해야 돼. 독도 어떻게 될까요? 독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미국하고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내가 일본이에요. 여기 한국 독도 내놔. 내가 그동안 말이야 니하고 미국하고 동맹이고 나하고 미국하고 동맹해서 내가 저놈 눈치 보느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뭐 어차피 다 없으니까 그거 내놔. 그냥 내놓을래? 나한테 터지고 내놓을래? 슬퍼집니다. 슬퍼져요. 한미동맹이 북한만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야, 너 그동안 미국 믿고 나한테 무지하게 까불었지? 이제부터 말 잘 들어. 정말 슬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러면 미국이 막 깡패라서 막 할까? 그 나라 깡패 아닙니다.
만약 대통령이 깡패라도 하려고 하면 국회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 그 이상한 좀 또라이 같은 카터가 한국에 있는 미군 빼겠다고 그랬습니다. 빼겠다는 이유가 단순해요. 박정희가 독재자이기 때문에 독재자 도와줄 수 없답니다. 근데 미국 장군들이 막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말이야. 박정희 보고 도와주는 거냐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도와주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 싱글로브 장군이라는 별들이 대들었습니다. 대통령한테. 그 미국 국회에서 난리치고. 그래서 카터가 대통령 선거 공약에 한국에 있는 미군 다 철수한다는데 못했어요. 트럼프가 만약 하겠다 그러면 못합니다. 미국 국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철군하겠다는 말 한 적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 요 며칠 전에 신문에 이제 한미동맹이 웃기게 끝난다고 조선일보에 났죠. 기자들이 전화 왔어요. 왜 그런 거 신문에 내냐고. 한미동맹 끝내야 된다는 얘기가 미국에서는 매년 있습니다. 요번에 얘기한 사람은 훨씬 유명한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놀라운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있지만은 또 얼마 전에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미국 학자가 한미동맹은 보통 동맹이 아니라고 이게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그건 왜 신문에 안 내 그러면은. 한미동맹은 가족이라고 마찬가지라는 얘기도 한 달 전에 했는데 그건 안 내고 어떤 녀석이 한미동맹은 황당무계하게 그냥 놀랍게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 있다는 또 이딴만 이렇게 내놓고 한미동맹은 끝내야 되고 한국은 그냥 이 공짜 무임수에서 그만해야 된다고 쓰는 거가 매일 있습니다. 더구 밴도우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몇십 년 동안 줄기차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오늘 처음 미국이 나간다고 했다는 것처럼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판이 되는 겁니다. 분석 덩어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예. 인도가 중국 앞선다는 영국 잡지의 분석입니다. 인도는 어떻게 중국도 앞설까? 예. 인도로 호랑이라고 치죠. 중국은 이제 가다가 민주화의 허들을 한번 넘어야 되는데 중국이 민주화가 되면 중국은 쪼개집니다. 민주화가 안 되면 폭발합니다. 둘 중에 하나에 쪼개지든가 폭발하든가. 그런데 인도는 이게 가난한데도 민주주의라. 그래서 그냥 부자가 되면 그거로 끝이에요. 가다가 나라가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곧 힘들어져요. 전 국제정치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곳이 국제정치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우리 목사님이 이쪽 동네 얘기 많이 하셨는데 미국이 말이죠. 여기를 지키려고 항공모함을 두 척을 30년 동안 여기 갖다 놓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을 무지하게 많은 큰 배죠. 그거를 갖고만 있는데 하루에 $100만 듭니다. 갖고만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워놓는데 근데 가서 작전도 하고 비행기도 떴다 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근데 그 두 척을 30년 동안 여기다 갖다 놨는데 요 다음 페이지 지도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 다음 페이지. 여기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기름이 일로 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이 쓰는 기름의 10%가 조기를 통과합니다. 한국으로 오는 기름의 70%가 거기를 통과합니다. 중국으로 가는 기름의 47%가 거기를 통과합니다. 근데 이란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싶어 해요. 이란이 이걸 막으면 미국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피가 10% 날아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저걸 막아놓으면은 그냥 완전히 뭐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항공모함 두 대를 여기다가 30년 동안 있었는데 16년 8월에 다 나왔습니다. 왜? 안 싸워도 되니까. 이제 미국 항공모함은 저기를 항상 열어놓으려고 가 있었는데 이제 나왔는데 이제 미국 항공모함이 저기를 가게 되면 언제 가느냐? 막을 때 갑니다. 요걸 막아버릴 때. 언제 막느냐? 중국이 까불면 가서 막습니다. 그럼 중국은 그날 죽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은 중국이 여기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이길 수 있는 날까지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죽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다 따져봤을 때 미국이 앞으로 한동안 챔피언으로 남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내면, 동맹 잘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리고 오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말이야, 트럼프가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말이야 뭐 이런데,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거를? 아니 트럼프가 정은이 눈치를 봐요? 아니 그게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라고 그러는데 미국처럼 힘센 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의 눈치를 봅니까? 그런 거는 책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하고서 김정은이가 북한 눈치 보는 거 좀 미국 눈치를 봐야지. 그거를 거꾸로 알면 우리가 지금 불행해집니다. 그걸 거꾸로 알면 그때부터 막 불행해지는 거예요. 야 트럼프마저도 정은이한테 쩔쩔매니까 어떻게 트럼프가 정은이한테 쩔쩔매나요? 나도 안 쩔쩔매는데. 우리 딸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 중국은 죽죠. 그래서 여기 막히면 중국은 죽는데 어떻게 살아보려고 인류 석유를 갖고 오는 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말하는 1대1로예요. 미쳤습니까? 석유를 바다로 가져와야지 기차로 석유를 실어와요? 기차로 석유를 실어와? 참, 여러분 왜 바다로 물건을 사오는 줄 아세요? 그게 원가가 제일 조금 들어서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빨라요. 기차로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철도 연결해서 유럽으로 기차로 물건을 판다? 이거 돈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 배 말이죠. 박스라는 거 있죠. 박스. 삼성이 만든 배 중에서 이 박스를 2만 개 싣는 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거가. 2만 개를 싣고 한 번에 유럽까지 가요. 그런데 그거를 기차로 실으려면 기차가 몇 칸 필요할 거예요? 이거 2만 개를 기차로 실으려면 기차가 몇 대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칸이 2만 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기차가 26칸입니다. 그럼 그거 몇 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30으로 나눠갖고 700대가 필요한 겁니다. 700대. 700대면은 엔진이 700개예요. 이렇게 조종사만 700명이야. 그런데 배는 2만 개 싣고 가는데 뱃사람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 시간 뭐 이런 것 따져서 배가 제일 빨라서 배로 하는 겁니다. 근데 기차로 가겠대. 기차로 파는 것이 더 유리한 거는 다이아몬드쯤 되면 기차가 더 낫죠. 근데 그건 비행기가 더 나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독일 베를린까지 기차로 가고 싶대요. 독일 베를린까지 기차로 갔다 오려면은 왕복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한 달 휴가 받아야 됩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북한에 철도 놔주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면 내 거를 독일에 기차 타고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북한에 철도 놔주고 싶어 그러면 되잖아요. 독일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이거 지금 만드는데 다 실패죠. 다 실패. 놔두나 누가 성공하라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중국의 해군 별 둘이 미국 놈들이 말이야 도대체 이게 우리를 우습게 보고 남진해에서 이게 다 우리 바다인데 미국이 막 와서 방해놓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미국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한 10,000명 죽이겠다는 겁니다. 미군이 10,000명쯤 죽이면은 저놈들이 정신을 차릴 거야. 그거 하는데 10,000명 죽이는 거가 항공모함 2대 깨버리는 거야.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항공모함 2대를 깬대요. 북한을 미국 군인을 10,000명을 죽인대요. 10,000명을 죽이려면 항공모함 2대를 부수면 된다고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요거 2대 부시면은 12,000명 죽습니다. 이거 한 대 6,000명씩 탑니다. 이거 2대를 부시겠대. 저거 못 부십니다. 천안함이 북한이 부셨죠. 내가 그 소설 쓰겠습니다. 북한 함장이 다시 확인해봐. 지금 보이는 배가 뭐야? 예, 남조선 천안함입니다.
그 772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남조선 천안함이 맞습니다. 다시 확인해봐. 저거 혹시 미국 배 아니고 확인해봐. 아, 미국 배 아닙니다. 남조선 거 확실합니다. 그러면 갈겨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함장이 보니까 본 사람이 저거 미국 배네요. 그래도 갈겨 그랬을까요? 그래도 갈겨 그랬을까? 천안함이 아니라 미국 군함이라도 갈겨 그랬을까? 예, 그때 갈겼으면 해주가 아마 없을 겁니다. 중국이 접에 한 척 없으면 상하이가 없어집니다. 일단 하나 더 없애면은 뭐 두 번째로 콘도시도 없어집니다. 미국은 18년 전에 배 하나를 그놈들이 와서 받아갖고 테러리스트가 받아서 17명 죽었는데 그 테러리스트를 18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이 대낮에 깨졌는데 가만히 있을 나라 같아요? 항공모함이 워낙 튼튼해서 안 깨지는 게 아니라 이거 죽이는 나라 너네는 죽어. 그래서 못 죽이는 겁니다. 저게 얼마나 넓습니까? 폭탄 치면 그냥 폭탄 100발도 맞죠? 내가 수류탄 던져도 맞히겠다 이거. 근데 누구도 그걸 못하는 거는 이거 건드렸다가는 죽으니까, 경을 치니까. 국가들은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방장관이 천안함 이제 잊어야 된다고. 참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용서를 하면 안 되죠. 사과를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도 용서해 줄랑 말랑한데 자기네가 하지도 않았다고 그러는 데 그걸 잊어요? 그게 어떻게 나랍니까 그러면, 그죠? 다음 페이지. 중국이 성경을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이 금서예요. 이거를 금서로 하는 나라가 세계 1등이 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학자들도. 아니, 유튜브도 못하게 하고 인터넷도 못하게 하고 그런 나라가 1등이 된다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중국을 우습게 볼 수 없대요. 중국이 특허 건수가 세계에서 1등이래요. 특허를 내는 건수가. 특허를 내는 건수가 1등 맞습니다. 특허를 받는 건수가 1등이래야죠. 중국이 특허를 작년에 90만 건을 냈는데 20만 건 정도 받았습니다. 미국은 50만 건을 냈는데 30만 건 받았습니다. 특허 받는 거는 미국이 1등이에요. 근데 특허도 특허 나름이지. 핸드폰 특허 내는 나라가 한 건이라도 그놈이 1등 되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이 미국 특허죠. 노트북이 미국 특허죠. 이 큰 컴퓨터 말고 들고 다니는 거 만들어야 되겠어. 그건 한 나라도 지구를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몇 개다 가지고 신문에 나가지고 중국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세계에서 특허 3등이 누굽니까? 1등은 미국이고 2등은 중국이고 3등이 일본, 4등이 한국입니다. 인구별로 치면 우리가 중국보다 몇 배가 더 돼요. 그리고 교회를 부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폭발합니까? 폭탄으로. 교회 다시 지을 때도 폭탄으로 폭파하면 안 돼요. 교회 건물은. 그렇죠? 교회 건물은 새로 지을 때도 그 철탑 십자가 있는 건 따로 떼어서 옆에다 놓고 그러고 폭파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는 채로 폭발을 시켜요, 밑에서. 저거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논자죠. 하느님이 어딨냐.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가 10월 2일인데 그때 여러분한테 기독교도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칼 막스 얘기를 했죠. 민중의 아편이다. 기독교는. 이것들이 말이야 지금 착취당하고 정말 그 자기가 본 돈 다 뺏기고 있어서도 그걸 모르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헬렐레 하고 있어. 그래서 아편이지 라고 말한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공산주의 좌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이겁니다. 민중은 종교의 아편, 종교는 민중의 아편. 중국이 그러니까 그 아편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교회를 부셔버려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죠. 여기서 다음 페이지. 뭐 중국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미국에서 나와요. 중국이 붕괴되면은 북한은 자동이죠, 자동.
우는 아기입니다. 북한은 중국이 엄마예요. 이게 매일 젖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죽게 생긴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나는 트럼프가 중국을 막 흔들고 못 살게 구는 거가 저게 다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중국이 말이죠. 달의 뒷면을 갔습니다. 달. 여러분, 우리가 달을 보면은 영원히 한쪽 면만 봐요. 난 과학으로 설명을 잘 못하는데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보고 뒷면은 우리 눈으로는 여기서 볼 수 없습니다. 달의 뒤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달에 가야 됩니다. 달에 가서 달 뒤로 가면 달의 뒷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의 뒷면에 착륙했답니다. 사람이 내린 것은 아니고 기계만 갔어요, 이거만. 그런데 중국의 그 과학박물관에 가면은 요거를 조그맣게 축소해가지고 사람도 내린 것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 보니까 마치 중국이 처음으로 달의 뒷면을 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의 뒷면을 누가 처음으로 봤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 3명이 자기 눈으로 달의 뒷면을 1968년 12월 24일 날 처음으로 봤습니다. 1968년 12월 24일. 그러니까 딱 50년 하고 지금 한 열 며칠 지난 거예요. 50년 전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 뒤로 들어갔습니다. 우주선이. 그래서 처음으로 달 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참 지구에 태어난 이후에 1968년 12월 24일 날 처음으로 미국 인공위성이 들어가고 미국 조종사들이 그걸 보고서 정말 감동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인간 역사에서 처음으로 달 뒤를 봅니다. 그날이 또 마침 12월 24일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요건 이제 미국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달에 도착했습니다. 1969년에. 그러니까 한 7개월 만에 갔죠. 지구가 저렇게 보이죠. 근데 요거보다 요 바로 앞에 크리스마스 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달의 뒷면입니다. 우주선에서 이걸 보고서 보니까 지구도 보여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에 계시는 지구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달 뒤를 보는 행운을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3명이 놀아서 읽었습니다. 달의 뒤를 처음 보는 이 감격을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서 그 3명인데 제일 높은 사람이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순서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쭉 해가지고 10절까지를 3명이 논아 읽고 지구에 계시는 지구인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달을 보고 그렇게 그 감동을 지구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국의 위대한 과학의 성과는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참 감동이죠. 그 다음 페이지. 지금 미국이 석유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미국에서 석유를 아껴 쓰지 말라라고 오도를 내렸습니다. 석유를 아껴 쓰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일이 아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써줘야 돼요. 우리나라에 쌀이 막 나오는데 아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로 빵도 만들어 먹고. 왜? 나만 놀러 가니까 농민들이 만든 걸 팔아줘야죠. 그래서 미국은 석유를 아껴 쓰는 것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전부 트럭 타고 다닙니다. 큰 차들 뭐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그만 거. 미국이 세계에서 차를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인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그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신문에 절대로 안 나오죠. 미국이 새로 미사일을 만드는데 이건 피할 수가 없대요. 이거 무조건 맞으면 죽는 겁니다.
no escape meteor 미사일.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미사일. 우리 중국이 뭐 하면은 신문에 이만하게 납니다. 중국이 무슨 오늘도 중국이 그 마더 오브 올 밤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큰 폭탄을 하여간 폭탄이 하여간 크기가 뭐 트럭에 실을 것보다 더 커요. 그거를 중국이 실험에 성공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이런 건 왜 안 가르쳐줘요? 피할 수 없는 미사일을 미국이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미국 건 안 가르쳐주고 중국 것만 열심히 가르쳐주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뭐 이제 매티스 장관 뭐 이런 거는 그냥 또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했으니까 오늘 강의를 이 정도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세는 그 하느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섭리의 역사예요. 하느님이 정은이한테 우리를 노예로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뭐 널널하게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기도하시고 또 성실하게 살고. 미국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됐느냐?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거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 부자 돼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꾸 제 강의를 낙관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학문적으로 강의합니다. 학문적으로. 그리고 제가 뭐 아무래도 기독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또 거기 그 신의 섭리가 분명히 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뭐 아닌데 내일 모레 다 죽게 생겼는데 위로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 후배들 어떤 사람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사람도 울리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강의하고 나왔는데 아주머니들이 막 따라오더니 교수님 이제 우리 다 끝나는 건가요? 이 나라 공산주의 되는 건가요? 한 사람은 울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제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다 끝났대요. 그렇게 강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강의, 안보 강의, 예를 들어 군인들한테 안보 강의를 하죠. 안보 강의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안보 강의입니다. 우리 이길 수 있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을 텐데 또 강의 들으시느라고 에너지가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주님 다시 기경하시고 한국 땅을 깨우셔서 하나님 이 한국과 북한이 연합하여 다시 통일되고 하나님 저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통일 대한민국으로 주님의 역할을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땅을 주님 깨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일으키시고 아버지 각 교회가 정말 진실되이 깨어나서 주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고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는 교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각자의 아버지 직임을 맡은 성도들이 주님의 주신 그 소명대로 달란트대로 아버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길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